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요, 단 한 권의 책으로 월스트리트의 투자 공식을 완전히 바꿔버린 전설적인 인물이죠. 바로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 필립 피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피셔는 투자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위대한 기업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하나의 예술이라고 말했는데요. 그의 엄청난 통찰, 지금부터 함께 빠져보시죠. 현대 투자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두 거장이죠. 벤저민 그레이엄과 필립 피셔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사람의 철학이 정말 딱 한 단어 차이로 갈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레이엄이 적당한 회사를 아주 싼 가격에 사는 것, 즉 안전마진을 강조했다면 피셔는 아예 질문을 바꿔버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위대한 회사를 적정한 가격에 사서 그 회사의 성장에 올라타는 게 훨씬 더 큰 부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거죠. 바로 이 생각의 전환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성장주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5가지 단계를 통해서 필립 피셔의 투자 철학을 아주 속속들이 파헤쳐볼 겁니다. 먼저 그의 생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가 말하는 위대한 기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내는지, 또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직접 확인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든 건 19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피셔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라는 책을 내놓으면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 당시 월스트리트는 어땠냐면 다들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숫자, 그러니까 정량적인 분석에만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피셔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외친 거죠. 피셔의 메시지는 정말 명확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싸 보이는 주식을 찾아다니는 게임보다 진짜 위대한 기업을 찾아서 오랫동안 함께하는 게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수익을 준다, 이 말이었죠. 모두가 재무제표라는 똑같은 지도를 보고 있을 때 그는 그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은 보물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보물이 뭐냐고요? 바로 경영진의 비전, 연구개발팀의 창의력,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 문화 같은 것들이죠. 피셔는 이런 질적인 요소들이야말로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진짜 엔진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들죠. 알겠는데 그 위대한 기업이라는 걸 대체 어떻게 찾으라는 거죠? 피셔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도구를 우리에게 딱 제시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의 너무나도 유명한 15가지 질문 체크리스트입니다. 15가지나 된다고 하니까 약간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질문들은 크게 4가지 핵심 덩어리로 묶을 수 있거든요. 첫째는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성장 잠재력, 둘째는 돈 버는 시스템이 잘 갖춰졌는지 보는 운영 효율성, 셋째는 얼마나 똑똑하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지 보는 인적 자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신뢰와 정직입니다. 이렇게 딱 정리해놓고 보니까 피셔가 기업의 어떤 부분에 중요하게 봤는지 한눈에 싹 들어오죠. 자, 그럼 첫 번째, 성장과 혁신부터 좀 더 들여다볼게요. 피셔가 던진 질문은 지금 이 제품이 잘 팔리나요?가 아니었어요. 대신 이 시장이 과연 10년 뒤에도 계속 클까요? 그리고 지금 성공에 취해서 다음 준비는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걸 물었죠. 특히 연구개발, R&D에 대한 그의 관점은 정말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쏟아붓는다고 혁신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100억을 쓰고도 별거 못 만드는데 어떤 회사는 10억만 쓰고도 세상을 바꿀 제품을 만들어내잖아요. 피셔는 바로 그 생산성, 그러니까 R&D 투자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얼마나 잘 이어지는지 그 효율성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셔 철학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현대적인 부분이 바로 이 사람과 문화에 대한 통찰입니다. 요즘 얘기 같지 않나요? 그는 직원들이 회사에 만족하고 임원들끼리 서로 믿고 협력하는 회사가 결국엔 성장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천재 CEO에게 모든 걸 의존하는 회사는 아주 위험하다고 경고했죠. 그 사람이 떠나면 끝나니까요. 그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회사 안에서 다음 리더를 계속 키워내는 회사가 진짜 강한 회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대전제, 바로 경영진의 정직성입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 그럼 나머지 14개가 아무리 완벽해도 그 회사는 절대 쳐다보지도 말라는 게 피셔의 확고한 원칙이었습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는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 15가지 포인트를 만족시키는 위대한 기업이죠. 그럼 당연히 다음 질문은 어떻게 해가 될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피셔의 대답이 바로 그의 진짜 비장의 무기, 초동수사 기법입니다. 초동수사, 영어로는 스커틀벗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좀 재밌죠?
근데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탐정처럼 투자하라는 거예요. 피셔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는 그냥 참고자료, 일종의 알리바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진짜 정보는 그 너머에, 예를 들면 경쟁사 직원의 질투 섞인 칭찬이나 까다로운 고객의 불만 섞인 피드백, 심지어는 퇴사한 직원의 솔직한 이야기 속에 숨어 있다고 믿었죠. 책상에 앉아서 숫자만 보지 말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날것의 목소리를 듣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투자가 시작된다고 본 겁니다. 피셔가 실제로 발로 뛰면서 썼던 고전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경쟁사들을 찾아가요. 그 회사의 진짜 약점이나 기술적인 허점은 경쟁사만큼 잘 아는 곳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엔 고객과 공급업체를 만납니다. 고객들은 제품의 진짜 가치가 뭔지, 뭐가 불편한지를 알려줄 거고, 공급업체들은 그 회사가 대금 결제는 잘하는지, 약속은 잘 지키는지 같은 신용도를 알려주겠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정보원, 바로 전현직 직원들입니다. 회사의 진짜 속사정, 그러니까 내부 문화나 경영진의 리더십, 직원들 사기 같은 건 이 사람들만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겠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건 1950년대 얘기고 지금 우리가 바쁜데 어떻게 그걸 다 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오늘날 우리 모두가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피셔의 초동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좀 보세요. 먼저 글래스도어나 블라인드 같은 앱에 들어가면 직원들이 자기 회사에 매기는 별점이나 경영진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그냥 볼 수 있습니다. 또 레딧 같은 전문 커뮤니티에 가보면 제품에 대한 전문가나 엔지니어들의 아주 날카로운 기술 비평이 쏟아지고요. 링크인 등으로 핵심 인재들이 어디로 이직하는지, 새로운 임원은 어떤 사람인지 추적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유튜브나 팟캐스트에 올라온 CEO 인터뷰를 보면서 그 사람의 말투, 표정, 소통 방식을 직접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디지털 시대가 우리 모두를 탐정으로 만들어준 셈이죠. 자, 이렇게 철저한 분석과 탐정 같은 조사를 통해서 마침내 위대한 기업을 찾아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여기서 피셔 철학의 진정한 힘이 발휘됩니다. 바로 복리의 마법과 기다림의 기술이 펼쳐지는 순간이죠. 그의 가장 전설적인 투자 사례를 보면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모토로라입니다. 피셔가 이 회사에 처음 투자했던 게 1955년이었어요. 그 당시 모토로라는 그냥 라디오 만드는 회사였지 우리가 아는 그런 통신 제국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피셔는 자신만의 초동 수사를 통해서 이 회사 경영진이 가진 기술에 대한 열정과 미래 비전을 알아봤고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했죠. 그리고 그 주식을 무려 네, 맞습니다. 50년입니다. 2004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단 한 주도 팔지 않았다고 해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경제 위기가 있었고 시장이 미친 듯이 오르내렸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처음 분석했던 기업의 본질을 믿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이 50년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피셔 철학의 핵심인 확신과 인내, 그 자체를 보여주는 상징인 거죠. 그 엄청난 인내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1957년에 투자했던 $1,000가 그가 세상을 떠날 무렵에는 약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억 원이 훌쩍 넘는 가치가 됐습니다. 수익률로 치면 약 2,000배. 이게 바로 피셔가 책 제목에서 말했던 위대한 기업과 끝까지 함께할 때만 얻을 수 있는 흔치 않은 수익, Uncommon Profits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기적 같은 결과 뒤에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수학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복리죠. 이 공식을 보면 최종 자산 가치는 성장률과 기간이라는 두 개의 엔진으로 결정되거든요. 둘 중 하나만 뛰어나서는 이런 폭발적인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피셔의 천재성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모두 극대화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의 15가지 질문과 초동 수사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낼 기업을 찾아내는 정교한 탐색기였고요. 그의 50년이라는 기다림은 기간이라는 엔진의 힘을 최대로 끌어올린 인내의 기술이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작은 눈덩이가 산사태가 된 거죠. 50년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혹시 피셔가 그냥 사고 잊어버리는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그는 매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한 원칙이 있었어요. 주식을 팔아야 하는 이유는 딱 3가지 뿐이라고 했죠. 첫째, 내 처음 분석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을 때. 둘째, 회사의 본질이 나빠져서 더 이상 15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셋째, 지금 가진 주식보다 압도적으로 더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했을 때. 이 리스트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라거나 시장이 불안해서 같은 이유는 아예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반세기도 더 지난 필립 피셔의 철학이 과연 지금 이 AI 시대에도 통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은 그의 철학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 기술 기업들을 분석하는데 얼마나 유용한 일을 살펴보는 걸 겁니다. 워런 버핏의 이 유명한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85%는 그레이엄이고 15%는 피셔다. 초창기 버핏은 스승 그레이엄처럼 헐값에 나온 주식을 사는 데 집중했죠. 하지만 찰리 먼거를 만나고 피셔의 철학을 깊이 공부하면서 위대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버핏의 투자 스타일에서 피셔의 비중이 15%를 훨씬 넘어섰다고 말해요. 그가 애플 같은 위대한 기업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피셔의 그림자가 뚜렷하게 보이죠. 피셔의 원칙들은요, 지금 AI 시대를 이끌고 있는 기술 거인들을 분석하는데 정말 완벽한 틀을 제공해줍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요. 엔비디아가 그냥 칩만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쿠다라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어서 경쟁자들이 아예 넘볼 수 없는 성을 쌓았잖아요. 이게 바로 피셔가 말한 생산적인 R&D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칩에서만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해서 하드웨어의 가치를 극대화한 거죠. 또 아마존이 초창기에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도 물류센터랑 클라우드에 미친 듯이 투자해서 지금의 제국을 만든 건 단기 이익보다 미래를 내다본 피셔의 철학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피셔의 지문들은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기업의 본질을 꿰뚫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필립 피셔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주식 가격표의 숫자를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위대한 비즈니스의 동업자가 되어서 그 성장과 함께하는 긴 여정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의 질문들을 하나의 나침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주변의 세상을 한번 다시 둘러보세요. 과연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다음 위대한 기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탐정의 여정이야말로 투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